자, 우선 1번부터 볼게요. x가 6의 제곱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x가 6의 제곱근이다. 그럼 우린 뭘 생각해야 돼요? x를 제곱하면 6이 나온다를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럼 식으로 우리가 x를 제곱을 했더니 6이 나온다. 맞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결국 x는 뭐가 나온다? 뿔마 루트 6이 나온다. 이 두 가지 식이 바로 여기서 얻고자 하는 답이었겠죠. 그럼 문제에서 보시면 답으로 되어 있는 게 얘밖에 없네요. 그죠? 자, 우리가 이 x가 6의 제곱근이라고 해서 6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왔었어요. 그쵸? 근데 제곱근 6이라고 하면 얘는 그냥 제곱근 6을 루트 6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루트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양수의 제곱근은 총 몇 개가 존재합니까? 두 개가 존재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그 다음 0의 제곱근은 한 개입니다. 0 하나로 존재하죠. 그 다음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 음수의 제곱근도 배우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 체계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서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네 둘 정확하게 기억해라. 오케이. 1번 문제, 2문제 나왔는데 틀리고 시작하면 채점하기 싫죠. 그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자, 이 문제 봅시다. 자, 문제 읽어보면 제곱근 루트 16을 a라고 한대요. 자, 이 문제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일단 얘 먼저 간단히 해라. 오케이. 자, 루트 16이 뭡니까? 4죠. 그럼 이 문제에서 라지 a라는 건 결국 제곱근 4를 물어보는 거다.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이 a라는 게 결국 제곱근 4니까 우리 방금 했잖아요. 제곱근 4. 그럼 얘 계산하면 몇입니까? 2지요. 여기까지 돼요? 자, 쟤를 반드시 계산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니네가 이거 그냥 암산으로 때려서 그냥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수를 한다. 니네가 실제 시험에 들어가면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잖아. 그 긴장감 속에서 실수 안 하라는 보장 있어? 애초에 너네가 실수할 건덕지를 만들지 말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얘를 먼저 간단히 하시고요. 그 다음 얘도 보시면 5의 제곱에 음의 제곱근. 자, 5의 제곱을 먼저 계산하라고. 몇입니까? 25. 좋아요. 그럼 25의 음의 제곱근이잖아요. 자,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 있다고 했죠? 2개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25의 제곱근이라는 게 방금 얘기한 2개인데 루트 25랑 마이너스 루트 25입니다. 즉 위에 있는 게 양의 제곱근인 거고 밑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음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또 밖으로 꺼내면 몇이에요? 5가 되고 얘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5죠. 그 중에 음의 제곱근 b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b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5였던 거예요. 그럼 아까 a 2 찾아놨고 b 마이너스 5 찾아놨고 둘 더하라 했으니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죠. 자,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루트 140x가 자연수가 되도록. 자, 자연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근호 밖으로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즉 근호 안에 있는 요 숫자 얘네가 다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를 먼저 뭐 해줄까요?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140이라는 건 7 곱하기 20이에요. 자, 20은 4 곱하기 5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이 두 개, 5 하나, 7 하나. 이 정도 뭐 다 할 수 있을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럼 근호 안에 있던 게 원래 140x였으니까 이 두 개, 5 하나, 7 하나, x예요. 자, 그럼 이러면 아까 내가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 했죠? 맞아요. 그럼 이 x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5하고 7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겠죠? 적어도. 맞아요. 지금 내가 적어도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x라는 게 5하고 7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와 동시에 5 곱하기 7에다가 또 다른 제곱수를 곱해도 얘도 가능해요. 맞아요. 가능하잖아요. 얘도 가능하죠. 마찬가지 얘도 가능하고요. 무진장 많겠지.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문제 다시 읽어보면 이어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래. 몇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 내가 묻는 x값은 35가 바로 답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문제가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b야. 뭐라고요? b라고요. 그때 b값을 구하래요. 오케이. 그때 b값도 구하라고. 자, 그럼 b는 루트. 이제 안에 있는 게 2 두 개, 5 두 개, 7 두 개죠. 그럼 얘네들은 다 밖으로 나오면 2 하나, 5 하나, 7 하나. 그래서 계산하면 몇이 나와요? 얘도 찾을 수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 그래서 내가 이걸 일부러 써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다음은 실수를 분류한 표이다.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는 이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가 가죠? 얘가 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실수라는 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학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수의 체계가 폭이 넓어졌어요. 개념이. 맞아요. 처음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죠? 자연수. 뭐 1, 2, 3, 4 뭐 있던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0을 배우고요. 요놈의 마이너스를 붙인 음의 정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얘네 세 개를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정수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얘 말고 분수로 표현되는 애들. 맞아요. 즉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래서 얘를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유리수라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는 배워서 얘를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이제 실수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가에 들어갈 말과 나에 들어갈 말을 내가 알려주고 있어요. 뭡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가가 뭐였다고? 유리수, 나가 유리수. 자, 공간이 좁아서 내가 페이지를 두 개로 나눴거든요. 본인들 문제는 보일 거니까 페이지 넘기고 다시 볼게요. 자, 이제 보기 좀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자, 1번 가는 유리수다. 땡큐. 맞죠? 자, 그 다음 순환소수는 가에 해당한다. 얘들아,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순환소수 분수로 표현했던 거 배웠죠, 우리. 그쵸? 예를 들어서 0.1에 수한마디 하나 찍혀 있으면 9분의 1, 0.12에 수한마디 두 개 찍혀 있으면 99분의 12, 수한마디가 3개 찍히는데 양 끝에만 찍었었죠? 999분의 123, 또 뭐 1.234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수한마디 두 개니까 9 두 번 적고
소수점 아래 순한말이 아닌 거 하나 있으니까 0 적고 총 1234에서 12를 뺐었죠. 선생님 기억 안 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다시 해야지. 그죠? 순환소수가 나오는 순간 우리 유리수랑 무리수를 하기 때문에 얘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오케이? 심지어 아까 우리 제곱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0.1의 순한마디 요 놈의 제곱근을 구해라. 이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얘 계산하면 몇이에요? 그럼 제곱해서 9분의 1 되는 거 뭐 있습니까? 뿔마 3분의 1이라고 해야죠. 보 빼먹으면 안 되죠? 맞아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는 걸 다 배웠기 때문에 모든 순환소수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순환소수는 유리수인 게 맞죠. 그 다음 무리수. 즉 무리수라는 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우리가 무한소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순환하는 거랑 순환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얘는 이제 분수로 표현 가능하니까 유리수인 거고 얘는 분수로 표현이 불가하니까 뭐였다? 무리수였다.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다. 맞죠? 자, 그 다음 파이는요. 3.14 뭐시기 원주율이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중에 하나죠. 근데 가에 해당한대요. 아니죠. 어디에 해당해야 돼요? 나라는 무리수에 해당해야죠. 그 다음 5번 제일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 수직선 위의 모든 점에 실수를 하나씩 대응시킬 수 있죠. 맞아요. 우리 수직선이라는 건 실수라는 수로 가득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면 유리수로만은 가득 채울 수가 없겠죠. 그 빈 공간을 뭐가 채우는 거예요? 무리수가 채워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오케이. 유리수와 무리수 독단적으로는 수직선을 가득 채울 수 없다. 단 그 합은 실수는 수직선을 가득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는 x의 정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gx는 x의 소수 부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x라는 수를 루트 5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었냐면 루트 5라는 건 루트 4보다는 크고 루트 9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왜 4하고 9를 택했죠? 제곱수, 연속하는 제곱수로 따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2의 제곱이고요. 얘는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처럼 제곱이 되는 요 2하고 3이 연속되게끔 만들어 주셔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가 2 루트 5 3이 되면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수 부분은 뭡니까? 정수는 2 소수 부분은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뺀 얘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x에 대해서 fx를 정수 부분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f 루트 5를 내가 구한 정수 부분 2로 적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 소수 부분은 g 루트 5로 표현을 해서 루트 5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뭐 찾는 거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얘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a부터. 자, 우선 루트 13 플러스 1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루트 13의 정수 부분을 찾아볼게요. 자, 루트 13은 뭐의 제곱보다 큽니까? 13이. 3의 제곱인 9보다는 크고 4의 제곱인 16보다는 작죠. 자, 이 상태에서 1을 더해주면 양변에다가 요 놈이 나와주는 거고요. 그럼 그때 정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맞아요. 즉 A의 정수 부분 FA가 4가 되는 거고요. 소수 부분은요?
자기 자신에서 4를 뺀 얘가 나와주는 거죠.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뭐 찾아라? 얘 찾아라. 그러면 내가 루트 1을 먼저 찾으면 1과 2 사이죠? 맞아요. 여기다가 양변 2를 곱하면 2 루트 2, 4죠? 이러면 됩니까? 된다고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내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아이, 괜히 줬네. 방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에 어긋나요. 왜? 하나 차이 나게 하라고 했는데, 몇 차이 나요? 2개 차이 나잖아요. 하나가 차이 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라 그랬어요. 밖에 나와 있던 2를 안으로 다시 넣는다. 오케이. 다시 넣으면 뭐가 나오죠? 루트 8이 나오죠. 자, 이러고 나면 얘가 이제 2의 제곱인 루트 4. 얘는 3보단 작아지죠. 맞아요. 이러고 나서 다시 꺼내세요. 오케이. 이러고 나서 다시 꺼내라고. 자, 그러면 2 루트 2,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을 빼야 돼요. 자, 1 빼면 어떻게 됩니까? 1, 2 루트 2 마이너스 1, 2가 되면서 이제 정수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럼 FB가 1인 거죠. 맞아요. 그 다음 G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오려나?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2 루트 2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됐어요. 그럼 나 이제 FA랑 GA, FB, GB를 다 구했습니다.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보자, 여기다. 자, 우선 2배를 했고요. FA가 몇이었어요? 4였죠. 그 다음 GB가 몇이었습니까? 2 루트 2 마이너스 2였어요. 그 다음 GA가 루트 13 마이너스 3이었고요. 그 다음 FB가 1이었죠. 1 빼주시고요. 그 다음 4를 더해요. 자, 이러고 났더니 지금 분자에 있던 요놈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럼 다시 2배, 분모는 2 플러스 2 루트 2죠. 분자는 루트 13이고요. 자, 우선 2로 약분 가능하네요. 약분합시다. 그럼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13이 되고요. 여기서 끝냅니까? 유리화 해야겠죠. 위아래 뭐 곱해요? 루트 2 마이너스를 곱해야겠죠. 자, 그럼 분모는 2에서 1을 뺀 거니까 1이고 분자는 얘네 둘을 곱한 루트 13의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굳이 전개하지 않았어요. 보기에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놈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뭘 찾아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아서 계산하는 문제였다.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였어요? 요 놈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찾을 때는 반드시 요 밖에 있던 애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써라.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죠. 그대로 하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11번 보겠습니다. 얘는 사실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가 바꿨어요. 2를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2가 저렇게 밖에 있으면 문제 오류예요. 너네가 배우지 않은 개념이야. 오케이? 배우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를 하면 지금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A보다 B가 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둘을 곱했는데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A가 더 작다고 했으니 A가 음수고 B가 양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A가 음수라서. 오케이? A가 음수라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개념을 하나 알고 있어야죠. 루트 x제곱이 있다. 그럼 얘는 반드시 제곱하고 루트를 벗기면 절대값을 남긴다. 뭘 남긴다? 절대값을 남긴다. 자, 그럼 이 절대값이라는 건 x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지만 음수일 때는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얘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근호 안에 어떤 수를 제곱을 할 때 그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보시면 일단 얘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얘가 또 문제인데요. 자, 쟤는 b만 제곱한 거죠. 괄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2b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뭐 뒤에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러고 나면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요거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A의 부호가 뭐고 EB의 부호가 뭐고 마이너스 3A는 부호가 뭐고 마이너스 B는 부호가 뭐겠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아까 A랑 B의 부호를 찾아놨으니 먼저 A라는 건 0보다 작았고요. 그 다음 EB라는 건 B가 양수인데 거기다 2를 곱했으니 당연히 뭐겠어요? 또 양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3A라는 건 A가 음수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3을 곱했어요. 그럼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양수로 바뀌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B는요. 원래 B가 양수였는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바뀌어야 되니까 음수.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요 놈에서 그냥 A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 EB 뭐였습니까? 양수였죠.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EB로.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양수였어요. 그럼 얘 자체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음수가 아닙니다. 얘 자체가 양수인 거예요. 그럼 얘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3A로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B는 음수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잖아.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2A 마이너스 B가 나와 주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다? 2번이 나왔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됐을 때는 전체 제곱으로 바꿔주셔야 한다. 그죠? 그리고 이 개념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얘 부등호에 따라서 양수, 음수에 따라서 그대로 나올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지가 결정이 되니까 부호를 먼저 쓰고 시작을 하면 문제 푸는데 수월하다. 자, 이제 13번 봅시다. 모노종의 문제인데 얘도 많이 봤을 거예요. 다음 그림은 한 칸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인 모는 종이 위에 수직선을 그린 거다. 이때 BA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자, BA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얘랑 BP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 B라는 애를 기준으로 BA였던 선분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그 다음 BC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 얘 BC인데 얘도 마찬가지 B를 기준으로 쭉 내린 거죠. 이렇게 BQ. 그러니까 어떤 원의 일부입니다. 그쵸? 자, 그럼 둘 다 뭘 기준으로 했냐면 1을 기준으로 갔어요.
맞아요. 자, 이때 우리는 모는 종이 한 칸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요거 잘 봐야 돼, 얘들아. 무조건 1이 아니야. 여기서 1이라고 했으니까 1인 거지. 만약에 여기서 2라고 했다면 2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요 마이너스 1로부터 1까지인 길이가 몇입니까? 2지요? 맞아요. 그 다음 얘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이 모는 종이 한 칸은 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1의 제곱, 2의 제곱 더하면 5. 거기다 루트를 씌운 요 길이는 루트 5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 2고 그럼 요 길이도 몇이 되는 거예요?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1을 기준으로 루트 5만큼 간 거예요. 어디로? 왼쪽으로. 맞아요. 그럼 이 뭐야? P야? P라는 건 1을 기준으로 루트 5만큼 왼쪽으로 간 겁니다. 얘가 P의 수직선 위의 점이에요. 자, 그럼 Q는요. 마찬가지 1을 기준으로 어디로 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간 거죠. 맞아요. 그럼 이 Q라는 건 1 플러스 루트 5입니다. 됐어요. 자, 이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PQ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얘서부터 얘까지의 길이가 뭐겠니? 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길이가 나온다. 얘에서 얘 빼면 몇입니까? 계산하면 2 루트 5가 나와주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길이가 24cm인 끈을 남김없이 모두 사용하여서 넓이의 비가 1대 5인 정삼각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정삼각형을 두 개 그릴 건데 기가 막히게 딱 봐도 정삼각형이죠. 됐나요? 자, 이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5라고요. 자, 정삼각형인 두 도형은 항상 무슨 도형이죠? 어떤 도형이죠, 둘이? 닮은 도형이죠. 맞아요. 지금 닮음인 도형이 넓이의 비가 1대 5예요. 그럼 우리 닮은 비는 뭐가 됩니까? 1대 루트 5지요. 맞아요. 예를 들어 닮은 비가 A 대 B면 넓이 B는 A제곱 대 B제곱이었고 부피 B는 A 세제곱 대 B세제곱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닮은 비가 1대 5니까 내가 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1대 루트 5라면서요. 그럼 이 한 변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5A가 되겠죠. 그러니까 됩니까? 그쵸? 그럼 얘 둘레 길이는 몇이에요? 3A고요. 얘 둘레 길이는 3 루트 5A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24cm인 길이가 24cm인 끈을 가지고 얘네 둘을 만들었으니까 둘레 길이의 합이 24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24예요. 자, 그럼 양변 3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얘 위치 좀 바꿀게요. 루트 5A 플러스 A가 8이 되고요. 얘 A로 묶어주면 루트 5 플러스 1A가 8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난 A가 알고 싶으니까 양변을 루트 5 플러스 1로 나눠주면 자, 이제 또 뭐 해줘야겠어요? 유리화 해줘야겠죠. 유리화. 자, 분모는 5에서 1을 빼는 거니까 4. 자, 그럼 위아래 또 약분되죠? 얘가 나왔어. 됐어요. 자, 지금 내가 구한 게 뭐예요? A야, A. 그죠? A야. 근데 나 뭐 구하라는데? 한 변 길이까지는 어떻게 구했는데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 그렇잖아. 에휴.
얘가 정삼각형 높이랑 넓이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못 외우신 분들은 나 어차피 정삼각형이면 모든 길이가 몇입니까? 같지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 꼭지각에서 얘에다 수선해발을 내리면 어차피 얘도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 하나의 길이가 몇이 될까요? 2분의 1 a가 나오겠죠. 맞아요. 이때 이 높이를 h라고 한다면 h제곱과 얘제곱을 더하면 얘제곱이 나와야 되죠. 다시 빗변의 제곱에서 얘제곱을 빼면 h제곱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4분의 3a제곱이 나오고요. 얘에다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h가 2분의 루트 3a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높이 구했으니까 밑변인 a랑 곱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이 얘가 나온 겁니다.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아까 한변 길이 구해놨으니까 이 넓이 공식을 써주면 한변 길이 2 루트 5 마이너스 2였어요. 요거 계산하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 그냥 전개하셔도 되는데 나는 뭐가 보이냐면 얘가 2로 묶여요. 맞아요. 그럼 이 제곱이 얘도 붙고 얘도 붙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제곱은 4고 이제 얘만 제곱을 해주면 얼추 나올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럼 4, 4 약분되고요. 루트 3에 자, 얘는 곱셈 공식 쓰시면 되죠? 루트 5 제곱하면 5고요. 얘랑 얘랑 곱해서 2 곱할 거니까 2 루트 5고요. 얘 제곱하면 1이니까 티야 뭐 이렇게 기노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자, 이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6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15.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다? 3번이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넓이비가 주어졌을 때 닮음인 두 도형의 길이비는 몇 대 몇인지 기억을 해주고 가야 될 거고요. 이 정삼각형 높이랑 넓이 공식쯤은 어느 정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방금 해드린 것처럼 유도해서라도 구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얘 봅시다. 바로 밑에 있는 문제예요. 얘도 닮은비 이용하는 건데 내가 일부러 넣었거든요. 질문 많이 나왔었고요. 자,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BC의 평행한 선분이 AB와 A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BC라는 놈하고 이 D라는 놈하고 뭐 하다고요? 평행하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각하고 여기 있는 각 동의각으로 같을 거고 얘랑 얘도 동의각으로 같겠죠. 그쵸?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요 ADE라는 놈하고 큰 삼각형인 ABC하고 서로 어떤 도형이에요? 닮은 도형이죠? AA 닮음이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C의 길이는 2루트 5고요. 사각형 DBC의 넓이가 삼각형 ADE의 넓이의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DBCE의 넓이를 S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의 4배니까 얘는 4S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4S인데 이 큰 삼각형의 넓이는 총 몇 S가 되는 거예요? 5S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닮음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각각 4S랑 5S가 나왔어요. 그럼 닮음비는 몇이 되는 거예요? 얘가 넓이비가 4대 5가 나오니까 닮음비는 몇 대 몇인 거예요? 2대 루트 5가 되겠죠. 맞아요. 아까보다 계산은 편합니다.
그러면 요 D랑 BC도 마찬가지 몇 대 몇이어야 돼요? 2대 루트 5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D2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X 대 2 루트 5가 2대 루트 5고 뭐 외항 내항 하셔도 되는데 얘가 2배가 됐으니까 얘도 2배 하면 되죠. X 몇입니까? 4가 나와준다. 그래서 답이 3번. 그러니까 방금 직전에 한 문제도 닮은비를 이용하는 문제였고 지금 이 문제도 닮은비를 이용하는 문제였다. 오케이, 됐어요. 지금 우리 중3인데 중2 내용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에요. 닮음을 모르면. 이 수학이라는 게 타 과목이랑은 좀 비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과목이에요. 내가 2학년 지나서 이제 3학년 올라왔다고 2학년 걸 까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중3이에요. 이제 고1, 고2, 고3 아직도 3년이나 남았죠.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앞에 했던 거는 계속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얘 봅시다, 이제. 자, A랑 B랑 C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대소관계를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예를 들어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A가 B보다 컸어요. 그 다음 A에서 B를 뺀 게 0이면 이때는 A랑 B랑 같았고요. 그 다음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으면 이때는 A보다 B가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수의 차를 이용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지면 우리가 대소비교가 가능했어요. 맞아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A보다 B가 크고 둘 다 음수다. 그러면 얘는 제곱하면 부등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 얘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라면 제곱하면 얘는 9가 되고 얘는 4가 되잖아요. 부등호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0보다 A가 크고 B가 더 컸어. 그러면 제곱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왜 하냐?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A라는 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루트 7 플러스 3루트 2라고 적을 거고 얘는 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루트 5 플러스 2루트 5라고 할 거고 얘는 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 거를 변형을 할 수 있으니까 2루트 3 플러스 루트 13이에요. 자, 뭐 가운데 거는 3루트 5니까 비교를 한다 치자. 근데 지금 요 놈 셋은 다 공통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앨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요놈 정수 부분, 얘 정수 부분, 정수 부분, 정수 부분 다 따져서 비교하자면 다 비슷하게 나와요.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거냐. 지금 보시면 어쨌든 플러스랑 플러스를 더했기 때문에 요놈은 양수예요. 그 다음 얘도 플러스랑 플러스를 더했기 때문에 양수예요. 얘도 플러스랑 플러스를 더했기 때문에 양수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아까 뭘 했었냐면 양수인 두 놈을 제곱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수를 다 제곱을 해볼 겁니다. 뭐 하겠다고요? 제곱을 하겠다고요. 자, A 제곱할 거예요. 즉 루트 7 플러스 루트 18의 제곱.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7. 그 다음 얘네 둘 곱해서 2를 곱해주죠. 나 이거 계산 안 할 거야 일단. 그 다음 18.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B제곱. 얘는 루트 5랑 루트 20의 제곱.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5고 2배 루트 5 곱하기 20은 뭐 간단하니까 씁시다. 어려워서 계산 안 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C제곱. 나중에 할 거야. 자, 루트 10이랑 루트 13의 제곱.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 12고 2배 얘도 안 할 거예요. 계산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전에 질문했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 눈치 못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봐요. 얘랑 얘 더하면 몇이에요? 25죠. 뒤에는 얘가 온다 치고 얘도 얘랑 더하면 몇이에요? 뒤에는 얘 쓰고요. 자, 마찬가지 얘도 얘랑 더하면 몇입니까? 25가 다 똑같아요. 얘도 2루트. 심지어 2루트도 똑같죠. 그럼 내가 이 세 수를 비교하기 위해선 그냥 이 근호 안에 있는 숫자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맞아요? 근호끼리 비교를 할 때도 어차피 제곱해서 우리가 근호 벗긴 다음 개수를 비교하잖아요. 그잖아. 그러면 18하고 7을 곱하면 8, 7에 56, 126이 나오고요. 그 다음 12 곱하기 13을 하면 156이 나와요. 맞나?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C제곱이 제일 크죠? 그 다음은요. A제곱. 그 다음은 B제곱. 그러니까 크기 비교가 B제곱보다 A제곱이 크고 C제곱보다 커. 그러면 결국 B보다 A가 크고 C가 더 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더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셋 다 음수야. 뭐였다고? 셋 다 음수라고. 문제는 다 똑같아. 제 루트 7이 마이너스, 루트 18이 마이너스, 루트 5가 마이너스, 루트 20이 마이너스, 루트 12가 마이너스, 루트 13이 마이너스. 그건 셋 다 음수잖아. 제곱하면 부동호가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고. 그럼 제곱해서 비교를 한 다음 다시 뭐 하면 돼요? 뒤집으면 되죠. 맞아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얘 봅시다. 몇 번이야? 20번? 자, 볼게요. 자, 얘도 이제 내가 대표 유형을 두 문제로 정했는데 일단 얘부터 봅시다. 지금 루트 30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5.477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쟤를 이용해서 쟤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루트 4 곱하기 3000이죠. 내가 왜 이렇게 뜯었지? 4 밖으로 빼려고.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얘 숫자 배열이 얘랑 비슷해요, 이제. 쟤는 30인데 쟤는 3000이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아싸리 내가 400 곱하기 30으로 봤다면 이제는 얘가 루트 400과 루트 30의 곱으로 뜯을 수가 있겠죠. 그럼 루트 400이라는 건 20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거기다 루트 30을 곱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몇만 곱하면 된다? 20만 곱해주면 답이 나온다 라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4번 나오겠죠. 됐나요? 나 4번인 거 왜 바로 알았을까요? 계산 굳이 하지 않았어요. 여기다 소수점 한 칸 옮기고 2 곱하면 100 몇이 나올 건데 100 몇 얘밖에 없어요. 그죠? 정확하게 계산하면 좋긴 하겠지만 계산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은. 자, 그 다음 이제 얘입니다. 자, 얘도 그러니까 방금 한 공중부양을 하네. 자, 방금 한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곱근의 어느 정도 일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제곱근표라는 건 어림값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어림값을 얘기를 해주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루트 471을 많이 했을 건데 뭐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느냐? 루트 4.71과 100의 곱으로 뜯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뜯으실 때 주의할 점은 얘가 짝수 제곱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100이든 만이든 오케이? 또는 100분의 1이든 만분의 1이든 뭐 그 이상의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루트 100을 밖으로 꺼내면 몇이 돼요?
10이 되죠. 여기서도 이제 간혹 실수합니다. 100 곱했다고 얘에다가 그냥 100을 곱해버리는데 아니에요. 루트 100을 곱한 거니까 10을 곱해야죠. 지금 4.71은 나와 있어요. 4.71 몇입니까? 2.16 거기다 10을 곱했으니까 21.6. 자, 이제 얘를 이용할 건데 이번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원래 여기 있었는데 1로 100분의 1을 한 거죠. 맞아요. 그럼 내가 얘를 루트 100분의 1에다가 4.94를 한 거니까 100분의 1은 밖으로 나와서 10분의 1이 되고 4.94가 여기서 지금 얘에다가 얘니까 얘죠. 그럼 여기에 10분의 1 하면 몇이 됩니까? 0.223이 나오겠죠. 그래서 0.223이랑 얘를 더하면 21.823.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풀어본 문제가 어떤 유형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루트 4.71이 A라고 합시다. 루트 47.1이 B라고 합시다. 여긴 안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래 놓고 우리가 방금처럼 루트 471을 구하라고 한다면 루트 4.71에다가 100을 곱해서 10배 루트 4.71 얘를 이용을 했었고요.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루트 4710을 이용해라, 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얘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렇죠? 얘는 4.71에다가 1000을 곱한 거기 때문에 1000은 밖으로 못 나와요. 다 꺼낼 수가 없어요. 100만 나올 수 있죠. 맞아요. 그럼 내가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47.1에다가 100을 곱했다. 그래서 얘를 10을 꺼내고 결국 얘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뭘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어떤 걸 이용해야 되는지 반드시 판단을 하셔라.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건 봅시다. 자, A가 루트 2라고 나와 있고요. B가 루트 7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루트 126을 A, B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를 이 A랑 B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라는 거잖아. 루트 2랑 루트 7로 얘를 좀 나타내 보세요 라는 거죠. 수인수분해 좀 할게요. 7로 먼저 하겠습니다. 7일은 7, 7, 8에 56. 됐나요, 여기까지? 맞아. 그럼 18이라는 건 2 곱하기 9잖아요. 3 두 개죠. 그러면 2 하나, 3 두 개, 7이에요. 자, 그러면 루트 126이라는 게 얘니까 3제곱은 밖으로 꺼낼 수 있죠. 몇이에요? 아, 자꾸 부러져. 3이죠. 그리고 루트 2하고 루트 7이 남겠죠. 뜯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래놓고 루트 2가 몇이었어요? A였고 루트 7은 B였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소인수분해 하셔서 해당 사항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25번 봅시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념 설명 다 한 거니까 바로 갑니다. 자, 봅시다. 1번부터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루트 4의 값은 뿔마 2다. 자, 우선 얘가 먼저 나왔어. 어떻게 하라고 먼저? 계산부터 하라고, 계산. 헷갈리니까 얘 몇이에요? 그러니까 2의 값은 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쵸? 뿔마이가 아니라 몇이에요? 그냥 2지 뭐. 그 다음 64의 제곱근은 8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또 틀렸어요. 자, 그 다음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양수의 제곱근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2개.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있다 했잖아요. 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죠. 자, 제곱근 5는 몇이었어요? 그냥 루트 5였어요. 5의 제곱근은 뭐였습니까? 뿔마 루트 5였어요. 둘이 같아요?
말이 되지. 자, 1.2의 제곱근은 두 개다. 양수의 제곱근이죠. 아까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두 제곱근의 합은 0이겠지. 왜? 얘 양수 제곱근은 루트 1점이고 음수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1점이에요. 그러니까 양수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존재를 하는데 둘은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의 크기는 같죠. 그죠? 그럼 당연히 더하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이 맞는.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계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요. 근데 이렇게 계산이 아니라 개념을 요하는 문제에서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좀 하는 학생들이 아까 맨 처음에 했던 1번 문제 개념 문제 틀리고 다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x가 a의 제곱근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표현을 못해서 그거 틀리고 다 맞추는 애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계산만 한다고 수학이 아니니까. 자, 봅시다 이제. 계산인데 계산이 수학이 아니라고 했는데 계산하고 있네. 자, 봅시다. 얘를 어쨌든 계산을 했더니 뭐가 된대요? 유리수가 된대요. 유리수. 그럼 얘를 어쨌든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자, 요렇게 먼저 곱하면 루트 3하고 루트 27이 약분돼서 루트 9만 남죠. 루트 9는 3이니까 3a. 그 다음 요렇게.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예요. 선생님 이거 유리화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합시다. 오케이. 나도 이거 꼴배기 싫은데 일단 하고 보자고. 자, 이렇게 하면 루트 2, 루트 6 약분돼서 루트 3 남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계산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고? 얘네 둘은 뭔데? 무리수잖아요. 그럼 얘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얘만 없애면 유리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잖아. 그러면 이제 얘 유리화를 해주면 루트 3 위아래 곱해서 3분의 a 루트 3이 되고요. 얘는 그냥 루트 3이니까 3분의 3 루트 3이라고 합시다. 얘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죠. a가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a가 3이면 얘는 유리수가 된다.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유리수가 되도록이라고 그랬죠. 문제 바꿔. 무리수가 되도록. 그럼 이 무리수가 없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3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그럼 무리수가 될 조건은 a가 3이 되면 안 된다. 여기다가 찍 그면 되죠. 됐어요. 오케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넘어갑니다. 자, 얘도 질문 진짜 많이 나오는데. 얘도.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2x-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x라고 하자. 이때 쫘라라라락 얘를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 하기 전에 먼저 예를 들어서 루트 1, 얘 몇이에요? 계산하면? 자, 1 이하의 자연수 뭐 있죠? 1 있죠? 1 이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만약에 루트 2면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수잖아요. 그럼 1점 뭐뭐뭐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몇 개예요? 한 개 1이죠. 마찬가지 루트 3도 한 개죠. 자, 언제부터 두 개가 나오죠, 이제? 이때는 2가 되니까 이때는 몇 개가 돼요? 언제까지요? 루트 8까지는 몇 개가 나오겠어요? 언제 이제 3개가 나오겠어요? 루트 9. 언제까지? 루트 15까지. 루트 16이 4니까. 그잖아. 근데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이하라고 했지만 만약에 미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얘 몇 개예요? 아니죠. 1 미만. 0. 얘부터 한 개가 되죠. 자, 루트 4 미만, 2 미만 몇이에요? 1, 한 개죠. 근데 루트 5는요? 2와 3 사이에 있는 수기 때문에 2점 뭐뭐뭐예요. 그럼 걔보다 미만이면 2를 포함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1, 2까지. 그러니까 미만일 때랑 이하일 때랑 개수가 어때요? 달라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들어가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엑세션에 대입을 해봐라. 1부터 12까지. 자, 그럼 일단 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루트 1 나오죠? 그럼 얘 몇 개였다고요? 한 개라고요, 한 개.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그럼 얘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잖아.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얘 몇 개예요? 두 개지요? 두 개잖아요. 그잖아. 그 다음 4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7 나오잖아. 이때도 몇 개예요? 두 개죠. 맞아요. 나 5 집어넣으면요? 3개잖아요. 맞아요. 이거 쫙 써야 되나? 아니겠지. 좀 규칙을 좀 봅시다. 근호 안에 지금 다 수가 뭐예요? 홀수죠, 홀수. 홀수를 좀 구분을 해볼게요. 1하고 3, 5하고 7하고 9. 내가 왜 이렇게 끊을까? 9에서 3이니까. 그쵸? 그쵸? 이렇게 끊으면 안 되지. 여기서 끊어야지. 자, 그 다음 나오는 홀수가 11, 그 다음 13, 그 다음 15. 맞아요. 그쵸? 그 다음 17, 19, 21, 23. 내가 왜 여기서 끊어요 또? 25는 5니까. 맞아요. 자, 근데 12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데? 23이잖아요. 나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자, 얘 몇이었다고? 1이었다고? 얘는 몇이었다고? 2. 얘는 3개. 얘는 4개. 자, 그럼 1이 몇 개? 2개. 2가 몇 개? 2개. 3이 몇 개? 4개. 4가 몇 개? 4개. 몇 개 안 돼서 다 써줬어요. 오케이? 규칙성 파악해서 하셔도 되는데 몇 개 안 되니까. 자, 그러면 18에 16, 34? 이렇게 답이 나와주겠죠. 됐어요. 오케이. 갑니다잉.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오케이. 난이도가 상당해요. 왜 난이도가 상당하냐면 너네가 개념을 까먹었을 거니까. 오케이. 개념을 까먹었을 거니까. 잘 봐요. 그림과 같이 A, B의 길이가 X고요. 여기가 X입니다. 자, 그 다음 변 BC의 중점 M. 자, 여기가 M인데 BC의 뭐라고요? 중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단 얘기예요? 같단 얘기죠. 얘 B예요. 얘 C고요. 자, 그 다음 변 AC의 중점 N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 중점이래요. 요 선분의 중점에다가 이렇게 선으로 이었다. 요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A에서 M도 이렇게 이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 각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다 선을 이었죠. 맞아요. 이 정의가 뭐였죠? 여기서 만나는 이 점 P를 뭐라고 하죠? 무게중심이라고 하죠. 얘를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오케이. 각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에다 선을 이어서 만나는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기억할걸? 얘가 Y다? 그럼 얘 몇 Y야? 2Y잖아. 신기하게 얘는 기억해요. 1대2. 근데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교점이 무게중심이라는 정의는 몰라요. 신기하죠? 그죠? 자, 2Y래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까지는 한 거고요. 자, 이때 AB와 AP의 길이의 합이 얘랍니다. 자, AB가 몇이었어요? X였고요. AP가 몇입니까? 2Y예요. 자, X 플러스 2Y가 18 플러스 4루트 15래요. 자, 그 다음 NP의 길이가 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루트 21. 자, 여기가 루트 21이에요. 자, 그럼 BP는 몇일까요?
2루트 21이겠죠. 2배니까. 맞아요. 자, 근데 문제 잘 보면 내가 지금 문제를 안 보여서. 얘 수직인 직각삼각형이래요. 그잖아. 그러면 떼왔어요. 안 보일까봐. ABP. AB의 길이가 X, AP의 길이가 2Y, BP의 길이가 2루트 21. 돼요, 여기까지? 자, 우리 뭐 쓸까요? 피타고라스. 써야 Y를 구하든 X를 구하든 하겠죠. 자, 우리가 빗변의 제곱에서 예제곱 빼면 예제곱이다라고 문제를 볼 거예요. 얘랑 얘랑 더하면 얘다를 이용하는 건데 그냥 얘에서 얘 뺄게요. X제곱에서 2Y의 제곱인 4Y 제곱을 뺐더니 요 놈의 제곱 84가 나와요. 자, 요러고 나면 요거 있죠. 4Y 제곱은 전체 2Y의 제곱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 인수분해 알잖아요. 그죠?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둘을 더하고 둘을 뺀 놈의 곱이죠. 맞아요. 그잖아. 근데 아까 x 플러스 2y가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18 플러스 4루트 15라고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18 플러스 4루트 15랑 x 마이너스 2y를 곱한 게 몇이 나왔다? 84가 나왔다. 돼요? 그럼 나 이제 얘가 알고 싶어. 얘. 그래서 얘를 구해야 뭘 연립을 하든 말든 할 것 같아. 그럼 양변 뭐로 나누면 돼? 얘로 나누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아이고. 자, 얘가 18 플러스 4 루트 15에다가 84에 이렇게 됐어요. 자, 위아래 2로 나눌 거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9 마이너스 2 루트 15 분의 42가 되겠죠. 자,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유리화 하셔야죠. 유리화. 나 위로 올라갈게요. 여기. 자, x-2y는 자, 이거 유리화하려면 위아래 9 플러스 2 루트 15 곱해야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나올라나 모르겠다. 카메라가. 자, 그러면 좀 지울게. 이제 얘만 남기고 지울게요. 얘는 필요해요. 자, 그럼 가봅시다. 이거 이제 자, 9, 9, 81 2루트 15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15 하면 60이에요. 60. 자, 81에서 60을 빼면 21이죠? 21의 2배가 42니까 얘랑 얘 약분하고 2가 남겠죠. 그러면 18 마이너스 4루트 15가 나와요. 자, 뭐가 18 마이너스 4루트 15야? 얘가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이 두 식을 보고 쌤 x 18이고 y 2루트 15 아닙니까? 바로 아시는 분도 좋겠지만 지금 어쨌든 나는 뭐가 알고 싶은 거냐면 BC의 길이가 알고 싶은 거라서 얘가 알고 싶은 거예요. 얘. 그럼 내가 이 BM을 구한다면 BM의 2배가 BC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 다시 요 삼각형을 떼서 오면 BMP예요. BM P. 자, 근데 MP가 Y였고 여기가 2루트 2였어요. 2루트 21. 자, 그럼 내가 Y를 구하면 얘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지부터 파악을 하자고. 얘네 둘 뭐 하겠어요? 그럼 이제 빼겠죠.
빼면 어떻게 됩니까? x 소거되고 y는 2 루트 15가 되겠지. 여기가. 자, 그럼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은 얘 제곱이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잘 봐. 그냥 계산해도 돼요. 제곱한 다음 다시 루트 씌워도 되는데 어차피 2제곱하고 2제곱 더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도 2가 있겠지. 맞아요. 그 다음 얘 루트 21 제곱하면 몇이에요? 21이죠. 얘 제곱하면 몇입니까? 15죠.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36이죠. 36. 36은 루트 씌우면 뭐가 나와요? 6이 나오죠. 됐습니까? 우리가 삼각비를 아직 안 배워서 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도 된다고? 이거 그냥 계산해도 된다고. 4 곱하기 21하면 84고 4 곱하기 15하면 60이고 그럼 144잖아요. 이거 12제곱이잖아요.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12라고. 그럼 BM이 12야, CM도 10이야, BCM 몇이야? 24.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무게중심인 거 몰랐으면 풀어? 절대 못 풀지. 그죠? 무게중심인 거 알았어도 이거 막 연립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네 여기까지만 했어도 아까 그것까지만 했어도 이거 계산이 맞나 싶었을 거야. 그죠? 갑니다잉. 그 다음 연산 얘를 얘라고 하자는 거야. 오케이? 이런 연산이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얘라고 정의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x랑 y랑 더블 서클이면 이대로 계산을 하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봐요. 문제에서 얘가 라지 x고 얘가 라지 y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라지 x랑 라지 y를 곱하래요. 그러면 x 플러스 2a랑 3x 마이너스 b를 곱해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은 x를 빼래요. 그러면 빼면 되지. 그 다음 y를 빼래요? 빼면 되지. 그 다음 1을 더하래요. 끝. 됐어요. 자, 이제 전개합니다. 자, 얘부터 전개하시면 3x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2ab. 나 그냥 계산해버렸어. 알겠죠? 천천히 계산들 해봐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x 플러스 b 플러스 1. 나 일부러 자리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6a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6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가 이 x의 개수인 5랑 같아야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얘네를 싹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0이래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위에 이건 지울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 얘네 둘 얻었어요.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얘부터 6a-b가 9야. 그 다음 얘는 우변으로 다 넘길게요. 2ab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3은요. 자, 이제 이 두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어차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가 위에 있는 식 얘를 b는 6a-9라고 보겠습니다. 뭐라고 보겠다고요? 6a-9. 그럼 b 대신에 6a-9 집어넣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냥 썼어. 요건 따라올 수 있겠지. 자, 그럼 전개합니다. 이제 12a제곱 마이너스 18a. 자, 얘는 먼저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4a. 얘도 먼저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4. 자, 그럼 또다시 정리를 해주면 12a제곱 마이너스 22a 마이너스 4는요.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양변 몇으로 나누면? 2로 나눠도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는 할 수 있잖아, 우리. 그잖아. 자, 그러면 6a, a, 2, 1, 마이너스. 그러면 6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2의 곱이 0이다? 그럼 a가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2가 나오면 되겠죠? 맞아요? 맞죠? 그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니까 차라리 이게 나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 그럼 a가 2인 것만 성립을 하잖아. 그죠? 아까 여기다가 이제 a에 2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b가? 3이 나와요. 둘 빼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그냥 계산만 하면 개수 비교하면 되잖아.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였다고. 오케이. 그래서 넣은 거예요. 나 이 문제 되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이 조건 없으면 그냥 단순 계산이잖아요. 근데 이 조건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넣은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다 대입을 해서 다시 인수분해하고 조건에 맞는 미지수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얘 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네가 이게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랑 다르거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라든지 그래프를 너네한테 보여주면 좀 더 쉽게 다가와. 근데 그림을 빼버리잖아? 그럼 진짜 어려워지게 느껴져.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니네한테 좀 골탕 먹이려면 그 안에 있는 그래프 다 빼버려. 너네한테 그리라고 한다고, 그림을. 근데 문제 난이도를 좀 쉽게 내야 될 것 같아. 그럼 그림을 넣어줘요. 육안으로 보이게. 왜냐면 너네 문제 안 읽고 그림만 보거든. 지금 여기에 가로의 길이가 얘라고 나와 있잖아요. 너네 이거 읽어요? 여기 그림 그려져 있으면 여기 가로에 써있는 얘 읽어요? 얘 읽잖아요. 그잖아. 문제 읽지도 않아. 그래도 결과만 봐. 둘레 길이 뭐냐고. 그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그림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면 되잖아. 직사각형 못 그리나? 아니잖아. 내가 뭐 그래프를 그리래? 그게 아니잖아요. 그림 그려보자고요. 지금 얘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가로의 길이가 얘래요. 그때 세로는 뭔지 몰라요.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넓이래요. 뭐라고요? 쟤가 넓이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나 얘랑 곱한 게 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다시 말하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얘와 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네. 맞죠? 그쵸? 자, 그러면 나 얘 인수분해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얘랑 얘가 어때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치환을 할 겁니다. 뭐 하겠다고요? 치환. 얘를 지금부터 라지 A라고 보겠습니다. 치환을 하는 이유는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 눈에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잖아. 그럼 라지 A 대입하면 6A제곱 A-12. 자, 그럼 이제 얘를 인수분해 해볼 거예요. 해봅시다. 어떻게 나올까요? 3A, 2A, 4, 3, 마이너스 8, 9A. 나오죠? 됐죠? 자, 그러면 3A 마이너스 4, 2A 플러스 3. 됐다. 자, 그럼 다시 A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얘 집어넣으면 되죠. 계산합니다, 이제. 21x 마이너스 15y 마이너스 4 14x 마이너스 10y 플러스 3 이러고 나면 반가운 얼굴이 등장합니다. 예. 맞아요. 자, 얘가 가로예요. 그럼 얘 몇이란 얘기예요? 세로. 자,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둘레 길이. 직사각형은 가로가 몇 개, 세로가 몇 개?
두 개씩 있지요? 그럼 나 가로 세로 더해서 곱하기 2를 해도 답이 나오겠지. 무슨 말이에요? 얘랑 더해서 곱하기 2 하라는 얘기입니다. 더하면 뭐 나와요? 35x. 그 다음 마이너스 25y. 그 다음 마이너스 1. 자, 여기다 2배 하면 70x. 그 다음 마이너스 50y. 마이너스 2. 답 몇 번입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자, 봅시다. 정수 x에 대해서 자연수 요놈의 값이 소수가 됐다. 자, 소수 뭐예요? 0.1? 0.2?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만큼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하죠. 맞아요. 자, 어떤 수가 있는데 얘가 1하고 어떤 수로만 곱해진 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9예요. 자, 그러면 내가 방금 얘기했죠. 소수가 되려면 1과 자기 자신의 곱이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쵸? 둘 중 하나는 1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하나는 1이고 다른 하나가 자기 자신 소수가 되어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지금부터 x 플러스 3을 1이라고 볼 겁니다. 자, 그럼 x 플러스 9라는 건 여기다 6을 더한 거니까 7이에요. 맞아요? 그럼 실제로 얘들아 1하고 7을 곱하면 뭐가 나와? 7이라는 소수가 등장하죠. 그럼 얘는 조건을 만족하네. 그죠? 그럼 x 몇이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 이 x 플러스 9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x 플러스 3이라는 건 여기서 6을 빼는 거라서 마이너스 5예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둘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소수는 다 양수 아닙니까? 따질 필요 있어요? 없죠. 자, 그럼 얘가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정수 x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얘가 자연수라고만 했잖아요. 그쵸? 그치? 자, 얘를 곱한 값이 자연수인 소수가 되면 돼요. 맞아요? 근데 얘가 1이고 얘가 7인 경우는 알겠다고요. 근데 만약에 얘도 음수가 나오면 곱하면 양수 돼요. 그 음수인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음수면서 크기가 1인 것. 만약에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럼 x 플러스 9는 6을 더했으니까 5가 나와요. 아까처럼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얘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얘는 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7이 돼요. 아, 둘 곱하면 7이야. 소수 돼. 맞아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x값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몇 나와? 10? 그래서 얘네 둘을 찾은 거죠. 곱하면 몇이 나와요? 됐습니까? 되게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해. 선생님 이것도 몰랐는데요, 저는. 해, 여기까지는. 대개는. 근데 얘 때문에 틀려요. 이거 못 구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지금 두 다항식 얘랑 얘가 있는데 공통인수 뭘 갖는데요? x 플러스 2를 갖는데요. 공통인수가 뭐예요? 얘도 인수로 갖고 얘도 인수로 갖는 거죠. 그럼 둘 다 인수분해를 할 때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라는 놈이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져야 된대요. 맞아요? 이 밑에 x 써야 되고요. 생각해봐 얘들아. 얘 몇이에요? 2x잖아요. 그럼 얘랑 계산해서 더했을 때 5x 나오려면 몇 필요해요? 3 필요하겠죠. 둘 곱한 게 몇이에요? 6이죠. 아, 너무 쉽잖아. 그죠? 그 다음 얘
2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2c입니다. 자, 얘도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x랑 2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얘 x면 얘 몇 x? 2x인 거고, 얘가 2면 곱해서 마이너스 2c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c가 필요하겠죠. 돼요? 그쵸? 자, 그럼 얘네 둘 곱하면 마이너스 cx고요. 얘네 둘 곱하면 4x가 나와요. 그럼 4하고 마이너스 c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b가 나온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마이너스 c만 넘길 거예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c만 넘길 거예요. 안 보였지? 방금 내가 찰나로 얘를 봤는데. 얘 봐서 나 지금 c를 넘긴 거예요. 오케이? 자, a는 직접 구할 수 있지만 b랑 c는 따로 구할 수가 없어요.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문제에서 왜 뭘 알려줬냐면 a가 내가 지금 6이라는 건 알았잖아요. 여기서. 그럼 c하고 마이너스 b 얘를 찾아야 되는 건데 여기 있어요. 돼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끔 답을 찾아준 거고, 계산하면 10이 되면서 답이 5번이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쟤 찾는 건 나중 일이고 개념 먼저 숙지해야죠. 공통인수, 쟤도 인수 갖고 쟤도 인수 가져야 된다. 됩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꼭 이래, 꼭. 그죠?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얘를 곱했대요. 처음부터 잘 곱하면 되는데, 그지? 자, 봅시다. 4x 플러스 a에다가 얘를 원래는 곱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뭘 곱했대요? 2x-3을 곱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를 곱한 거죠. 그럼 얘 곱해야죠. 그래서 결과가 얘가 나왔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자, 이래 놓고 이제 내가 뭘 찾아야, a를 찾아야 나중에 3x-2를 곱해서 제대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집중하세요. 다 전개할 겁니까, 이거? 아이, 다 전개해야지. 어떡할 거야? 다 전개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지. 얘네 둘만 곱하면 안 돼? 상수잖아. 얘 나와야 되잖아. a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겠죠. 문제 오류가 있지 않는 이상 쟤 마이너스 1이겠지. 못 믿으면 다 전개하세요. 알겠죠? a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봐. 내가 문제로는 안 써줬지만 여기서 만약에 x제곱을 찾으려면 이렇게 둘이 곱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만약에 x를 물어봤다면 요렇게 곱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상수가 나오려면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상수만 보고 a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4x-1하고 이젠 제대로 하자고. 3x-1이랑 곱하지. 됩니까? 오케이. 자, 이래 놓고 나 아까처럼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나 같은 애가 또 있었나 봐. 다 12로 맞췄고 다 2로 맞췄어요. 그쵸? 그럼 나 가운데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x만. 얘도 마찬가지야. 다 전개할 필요가 없고 얘랑 얘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x 더하면 마이너스 11x.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아, 뒤에 마이너스 2가 있는 것도 있구나. 그냥 빼야지. 이어야 되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답이 3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나 지우는 동안 문제 다 읽었나? 자, 봅시다. 항 몇 개짜리예요? 얘 항 몇 개짜리예요? 4개짜리죠? 항도 모르는 건 아니죠? 4개짜리예요. 4개짜리 인수분해하는 방법 두 가지 있었어요. 뭐였죠? 둘둘, 3, 1. 맞아요. 2개, 2개, 3개 하나. 자, 근데 얘는 3개 하나짜리. 왜 3개 하나짜리죠? 어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선생님 전혀 모르겠는데요. 자, 앞에 64 그냥 두시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세 항을 마이너스로 묶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면 얘가 3x, 3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7y로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나와요. 그쵸? 그럼 앞에 64라는 건 8의 제곱이니까 8의 제곱에서 3x 마이너스 7y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무슨 꼴이에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죠? 얘 인수분해 어떻게 했었죠? 둘 더하고 뺐었죠. 자, 그럼 둘 더하면 8 플러스 3x 마이너스 7y 둘 빼면 마이너스 3x 얘도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7y 됐네요. 오케이. 1번 끝. 자, 2번 봅시다. A, B, C, D를 찾아야 돼요. 자, 지금 보면 단 A, B는 양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B가 되어야 돼요. 얘를 B라고 보면 안 돼요. 마이너스 3을. 얘가 A겠죠. 그래서 A는 8, B는 3. 그 다음 C가 뭡니까? 마이너스 7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D가 몇인 거예요? 7인 거죠. 그냥 멋대로 미지수를 구하는 거였다면 저 조건이 안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얘를 찾으라는 문제여서 지금 부호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요? 오케이. 자, 그럼 해봅시다, 이제. A라는 8에서 B를 빼라 그랬고요. 3 빼고. 그 다음 C를 빼래요. 마이너스 7 빼면 플러스 7 되죠? 그 다음 D를 더하래요. 플러스 7. 자, 계산하면 뭐가 나오죠? 19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문제에서 너무 땡큐하게 얘 이용해서 문제 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아예 없고 얘만 주어주고 얘 값 구해라 그러면 저걸 떠올려야 돼요. 자, 사실 요 앞에 있는 1은 제곱을 해도 1이죠. 그 다음 2의 제곱분의 1이라는 건 전체 2분의 1의 제곱으로 보셔도 돼요. 맞아요. 다시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합차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하나의 팁은 합차 공식이라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쓰는데 빼고 더하고 순서 바꿀게요. 알겠죠? 1 마이너스 2분의 1과 1 플러스 2분의 1로 계산이 가능해요. 됩니까?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들아 얘도 1 마이너스 3분의 1, 1 플러스 3분의 1 가능할 거고 얘도 1 마이너스 11분의 1, 1 플러스 11분의 1 가능하죠. 그걸 다 쓸게요. 이제 갑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 1 플러스 3분의 1 땡땡땡 11분의 10 11분의 10 아 이거 왜 계산했니 내가 계산하지 말라니까 요렇게 됐어요. 이러고 나서 계산할게요. 자 앞에부터 얘 계산하면 2분의 1이고요 얘 계산하면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은 3분의 2고요 그 다음은 3분의 4고요 자 얘는 11분의 10이고요 얘는 11분의 11이 12 됐습니까? 야 칸을 조금 더 벌렸는데 하나만 더 쓰게 요거 다음엔 뭐가 있었을까요? 1마 4분의 1, 1뿔 4분의 1이 있었겠죠. 그럼 여기에 4분의 3하고 4분의 5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러고 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3, 3, 2, 2 이렇게 없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3, 3, 4, 4가 없어지고요. 끝까지 가면 이렇게도 다 없어진다는 돼요? 그럼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앞에 2분의 1하고 11분의 12가 남겠죠. 약분하면 11분의 6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다? 3번이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넘어가기 전에
밑에 문제 좀 잠깐 봐요. 그 밑에 문제가 내가 여기다가 넣어놨을지 모르겠는데 안 넣어놨네. 자, 지금 밑에 문제가 약식으로 쓰면 자, 이렇게만 쓸게요. 얘도 이제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라서 내가 넣어놨거든요. 아까 전 문제랑은 좀 달라요. 얘랑은 좀 달라요. 다른 문제인데 일부러 넣었어요. 자, 얘를 계산해서 결국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얘 꼴로 나올 때 n을 찾아라 라고 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합차 공식을 이용하려면 얘가 2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2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내가 멋대로 여기다 2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근데 사실 얘들아 2에서 1 빼면 몇인데? 1이잖아. 쟤를 넣든 말든 신경 써? 안 쓰잖아요. 근데 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죠. 얘네 둘을 먼저 합차 공식을 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요 놈하고 요 놈을 하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이제 얘랑 얘랑 하고 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n이 8이 되죠. 맞아요? 자, 문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앞에 뭐 곱해주면 좋겠어요? 3-1을 곱하면 좋겠죠. 근데 아까랑은 좀 달라요. 아까는 곱하든 말든 필요 없어요. 1이니까. 근데 얘는 내가 멋대로 몇을 곱한 거랑 똑같아요. 2를 곱한 거랑 똑같죠. 내가 원래 구하려는 값에 2를 곱했어요. 그럼 다시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죠. 요거 까먹지 말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결과를 얘기하면 얘가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3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다시 원래 없던 걸 만들어 줬으면 없애라.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식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내가 멋대로 2를 곱했으면 다시 2로 나눠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얘래요. 그래놓고 얘를 찾으랍니다. 1부터 48까지. 숫자도 너무 많고 그냥 대입하면 감이 안 와요.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유리화부터 할 겁니다. 뭐부터 하겠다고요? 유리화. 자, 이게 유리화 하려면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 분 뭐에 있으니까 똑같이 위아래에 뭘 곱해야 돼요?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을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게 이제 합차 공식으로 루트 n 제곱하면 n이죠. n은 양수니까 그냥 n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서 n 플러스 1 나올 거고 이렇게. 자, 그럼 분모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인데 그럼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선생님 저 이쁘게 쓰고 싶어요. 얘네들 바꾸면 안 돼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되는데 여기선 계산할 때 이게 편해요. 아까 우리 왜 이거 전전 문제 합차 공식 이용할 때도 내가 뺀 거 먼저 쓰고 더한 거 먼저 나중에 쓰라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작은 걸 앞에 쓰고 큰 걸 뒤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가운데 게 없어지는 게 보이거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보면 이제 얘가 fn인데 요 n에다가 이제 1부터 48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가 나와요. 그 다음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 나오고요.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4가 나오고요.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48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48에 루트 49가 나옵니다.
자, 이러고 나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루트 2, 루트 2, 루트 3, 루트 3 다 사라지고 앞에 거랑 맨 끝에만 남아요. 됐어요? 앞에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7이니까 7 마이너스 1 계산하면 요놈이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은 얘를 유리화하라는 문제였지만 문제 자체가 그냥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왜? 쟤 유리화하면 쟤니까. 그렇죠? 쟤는 너무 땡큐한 거고 지금 문제를 얘로 바꾼 이유는 너네한테 유리화도 할 수 있냐? 라는 걸 묻는 거고 유리화했을 때 어떤 소거되는 꼴이 보인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문제였겠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얘도 많이 어려운 문제죠. 49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항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항이 많은, 엄청나게 많은 다항식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케이스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문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차수가 동일한다든지 아니면 차수가 다르든지. 자, 차수가 만약에 달랐다면 지금 봐요. x 몇 차예요? 2차죠. y도 몇 차예요? 2차예요. 최고차항의 차수가 똑같아요. 2차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차수가 만약에 달랐다면 x가 2차고 y가 1차였다면 차수가 다를 때는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합니다.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차수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x든 y든. 오케이? 난 x가 먼저니까 x로 합시다. 자, x제곱부터 쓸게요. 3x제곱. 그 다음 x가 1차인 게 얘도 있지만 얘도 있어요. 둘을 x로 묶겠습니다. 마이너스 5y 플러스 4x. 자, 그러고 나면 나머지 y에 관한 식만 남게 돼요. 오케이. 자, 이때 또 요령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요 앞에 개수 있죠? y에 대한 개수, y 제곱의 개수. 맞아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세요. 음수라면 마이너스로 먼저 묶어요. 요렇게. 됐습니까? 물론 이까지 묶어주셔도 돼요. 오케이? 이까지 묶자. 다시 쓸게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총 몇 번 합니까? 2번 하죠? 어떻게 2번 하죠? 일단 얘부터 인수분해를 하고 전체 인수분해를 한번 하죠. 자, 얘는 너무 쉬워요. 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이너스 2를 얘든 곱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마이너스 2 자체를 곱할 수도 있지만 한쪽엔 2를 곱하고 한쪽엔 마이너스 1을 곱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앞에 거랑 비교를 해서 어쨌든 뭘 만들어 봐야 하는데 쉽진 않네요. 만약에 여기다 마이너스 2 자체를 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6xy 나오고 xy 나와서 마이너스 5xy는 맞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2에다가 6이고 되네? 되네. 미안하다. 자, 요렇게 곱했더니 얘가 지금 마이너스 2y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y 플러스 6x가 나오고요. 그 다음 얘는 이렇게 곱하면 y 마이너스 2x가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5y 플러스 4가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고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가 되고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인수분해 됐으니까 이제 이 두 1차식을 더하래요. 그럼 뭐 나와요? 4x 마이너스 y 여긴 다. 됐죠? 자, 이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 곱셈 공식은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리고 곱셈 공식 변형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쓰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다 암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볼 건데요. 우리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이라는 게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에다가 2를 더했었고요. 마찬가지 4를 더했었고요. 나도 이제 집중력이 좀 한계가 오네요. 자, 얘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에서 4를 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했냐면 우선 a 마이너스 a분의 1하고 a 플러스 a분의 1의 부호를 먼저 각각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시면요. a는 0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럼 양변 a로 나눠도 부등호는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 양수니까 집중해야 돼, 얘들아. 자, a로 나누면 1이 되고요. a분의 1이 됩니다. 부등호 안 바뀐다 했어. 그럼 a분의 1은 1보다 큰데 a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더 큰 거죠. 맞아요? 그럼 a에서 a분의 1을 뺐으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얘는 음수예요. 그리고 a랑 a분의 1은 전부 다 양수죠. 양수끼리 더하면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됐어요. 자, 이래 놓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나 얘랑 얘를 계산하는 건데 첫 번째 뭘 계산하라고 했냐면 얘를 계산하래요. 근데 얘 어디 있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 앞에 게 얘로 바뀌는 거예요. 루트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이제 요 뒤에 있는 건 이거 나랑 아까 했는데 제곱 루트 벗기면 반드시 뭘 남겨라? 절대값을 남겨라. 그럼 부호를 따져야 되잖아요. 따져놨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양수였으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얘는 음수니까 뭘 달고 나와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근데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빠지고 뭐만 남아요? 2a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가 나와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안에 거 제곱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뭐만 따지면 돼요, 우리? 얘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지시면 되잖아요. 3하고 루트 5 비교했을 땐 3이 더 커요. 양수. 얘는 루트 5가 더 크죠? 음수.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3 마이너스 루트 5고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계산하면 1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됐나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나갑시다. 자, 얘가 뭐가 된대요? 완전 제곱식. 다 전개할 거예요. 뭐 한다고요? 다 전개할 겁니다. 자, 집중합시다. 3x 제곱에 플러스 6x에 마이너스 83 24에 너네 그럼 내가 급해져. 여기까지 됐죠? 맞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최고차항의 개수. 뭐라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요. 3으로. 선생님, 얘 안 묶이는 3분의 4죠? 억지로 묶으시라고요. 오케이? 억지로 묶고 나면 얘가 뭐가 돼요? 2차항의 개수가 1로 바뀌죠? 맞아요.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우리 완전 제곱식 어떻게 썼냐면 요놈의 절반의 제곱이 얘가 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럼 얘 절반은 3분의 2잖아. 2로 나누면 제곱하면 9분의 4고요. 얘가 3분의 k-24예요. 나 어차피 k 구하는 걸 거니까 양변 3만 곱하겠습니다. 9 안 곱해요. 자, 그럼 k라는 게 24 플러스 3분의 4 3분의 7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나요? 나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었습니다. 안 묶으면 안 돼. 알겠죠? 묶어야 계산이 편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얘 봅시다. 자, 이거 실제 시험에서 생각 안 나지? 생각 안 나면 그냥 안에 거 계산해요. 통보에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25분에 20이라고 25 곱하면 뭐 나올 거고 4 더하면 뭐 나오겠지. 그렇잖아. 근데 우리 아직 시험 아니니까 자, 25를 5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쵸? 자, 21은 뭐냐면 25에서 4를 빼는 겁니다. 자, 그럼 저 그 안에 있는 애들을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5의 제곱분의 4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돼요? 맞아. 그러고 나면 5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요 4가 또 2의 제곱이라서 전체 5분의 2의 제곱이에요. 됩니까? 여기까지. 자, 이러고 나면 얘들아 지금 요 4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2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2거든요. 4가. 그쵸?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냐면 5 마이너스 5분의 2의 제곱이었던 거예요. 됐어요? 그럼 제곱루트 벗기는데 얘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a분의 b라는 건 5에서 5분의 1을 뺀 거고 5분의 23이 나와줍니다. 자, a, b는 서로수인 자연수라고 했다는 건 얘가 기하분수란 얘기고 결국 얘에서 얘 빼란 얘기니까 답은 18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오케이. 원래 수를 그냥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5랑 21 곱하면 5, 2, 0, 5, 525 나오나요? 맞아요. 그러면 루트 25분의 525랑 4를 더하면 529예요. 자, 이러고 나면 25가 5로 밖으로 나오는 건 알거든요? 그치요? 근데 너네 어떤 수의 제곱이 529인지 할 수 있어? 잘 봐. 결과적으로 23이었거든? 23을 제곱하면 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잖아. 근데 쟤를 소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면 소인수분해가 뭐야? 소수분해잖아요. 소수분해. 23까지 갔어야 돼. 그잖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죠. 그렇죠? 끝까지 하긴 했겠지만 23이랑 23 곱하면 아, 빨리 끝내지 뭘. 확인을 해준다고. 그죠? 이게 나오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라스트.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와, 2의 128제곱이래. 자, 2의 128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200과 300 사이의 두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아까 했던 문제를 조금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얘가 결국 내가 2-1을 곱해서 얘였거든요? 거꾸로 갈 수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를 합차 공식으로서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128은 64에다 2를 곱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2에 64에다가 제곱을 했고 1의 제곱이라고 봤다면 얘가 바로 2의 64 플러스 1과 2의 64 마이너스 1이 나왔겠죠. 맞아요. 근데 2의 64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또다시 2의 32제곱 플러스 1과 2의 32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됐겠죠. 근데 또 2의 32제곱 마이너스 1은 2의 16제곱 플러스 1과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됐겠지.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자, 그럼 2의 8제곱 플러스 1과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됐겠죠. 여기서 멈출 거예요. 자, 내가 왜 여기서 멈추냐면 원래 인수분해 끝까지 하려면 얘도 해야 돼요. 2의 4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2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2 플러스 1까지. 맞아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 뭔데? 얘만 찾아주면 돼요. 200과 300 사이의 어떤 두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얘를 약수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2의 8제곱이 뭐야? 256이죠. 거기다 몇을 더했어요? 1을 더했으니까 257. 자, 1을 뺐으니까 255. 그러니까 얘를 굳이 인수분해를 하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럼 걔네를 또 곱해봐서 이 사이값을 찾아야 되는데
뻘짓이라고 뻘짓.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자, 얘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512. 답은 몇 번? 2번. 오케이.